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마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수성, 금성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행성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지구, 우리의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너무나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지구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뭐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의 터전인데 지구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생각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어둡고 지구는 푸르다. 이게 유리 가가린이라고 아시죠? 이게 옛날 소련에서 1961년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소련이 미국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스푸트닉이라 해서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쏘아올렸고 그 다음에 그걸로 충격을 줬지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거기 타서 유인 우주선으로 처음으로 지구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돈 것이 보스토크인가 뭐 그랬었죠. 하여튼 그걸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고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지구의 대기권을 떠나서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한 얘기가 자, 우주는 어두운데 지구는 푸르다라는 말을 남겨서 참 유명해졌죠, 이 말이. 그래서 약간 예. 초딩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직접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뭐 저희는 못 봤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지 여러 해 후에 10여 년 후에 이제 한 10년 후죠. 미국에서 쏘아 올린 이른바 그 아폴로 17호가 이제 지구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것이 이게 바로 유명해졌죠. 이 사진이 왜 유명하냐? 지구를 찍은 것이 이게 바로 파란 구슬이다. 지구는 파란 구슬, 블루 마블이라고 이렇게 유명해졌었죠. 이 사진에서 지구를 찍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이 자, 유리 가가린의 61년에 지구는 푸르다. 그 다음에 72년에 지구는 파란 구슬이다. 그런데 또 한 거의 20년 지나서 또 유명한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구에 대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지구는 창백한 파란 점이다. 영어로 pale blue dot이라는 표현이 1990년에 보이저 하면서 막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파이오니어인가 보이저인가 하여튼 뭐 보이저였죠. 보이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나중에 이 태양계를 마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이런 두 개의 대조적인 지구의 사진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찍은 겁니다. 똑같은 곳을 똑같은 그런 사진인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보이시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인디아가 보이고 여기 동남아시아 뭐 여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쪽에. 근데 똑같은 사진인데 이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뭔가 뭐 금방 짐작이 가시죠? 아시겠죠? 이건 뭐냐? 바로 죄송합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게 가끔 생기는지 죄송합니다. 전력 소비량의 인구 밀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낮과 밤을 찍은 겁니다. 바로 이게 낮과 밤을 찍은 건데 문제가 깜짝을 안 하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낮을 찍은 거고, 이건 물론, 이건 밤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우리나라라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남한이고, 여기가 이북인데, 이북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 남은 엄청나게 밝고, 여기 보시면 뭐, 유럽이나 하여튼 뭐 그런 나라, 일본하고 못지않게 남한은 밝고 이북은 아주 어둡다는 거, 그게 대조적으로 굉장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에너지 얘기할 때 한번 에너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예. 자, 그래서 그냥 지구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지구는. 벌써요? 예, 지구는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구에. 이미지는 어디서? 이 이미지들요. 요거요, 이거? 네.
이건 아폴로 17호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72년에 1972년에 아폴로 17호를 쌓아 올려서 아폴로 17호에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다시 찍었으면 저 같은 모양이 아니겠까? 지금 보여지는 표면이 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바뀌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 구름이던 거는 시각각으로 변할 테고 당연히 네. 구름은 시각 변하지만 구름을 무시하고 하면 뭐 나머지는 대륙 자체가 뭐 크게 변한 건 없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 예, 예. 그 혹시 인공위성으로 저렇게 찍을 때 예. 그런 기후 변화로 보여지는 것들은 찍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빙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보면 이 빙하들이 훨씬 더 없어지고 그런 거는 명백히 보입니다. 그거는 많이 찍어서 제가 기후 말씀드렸었을 때 좀 몇 개 보여드렸는데 좀 집중해서 찍은 거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없어졌나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많이 찍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에서 찍은 거. 아니, 저 이미지가 유난히 지구가 되게 이뻐 보여서 그래서 파란 구슬이다 라고 딱 말하면서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거의 지구를 찍은 것 중에. 그래서 저도 저 이미지 찾아갖고 저 오늘 저 프로필 해놓으려고요. 예, 아니 뭐 이거는 뭐 인터넷에 흔히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라서 인터넷 아주 뭐 여기저기 다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구는 떠나겠습니다. 이제는 지구를 떠나고. 너무 빨리 갔네. 예, 지구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는 이제 이런 전체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한 것보다는 지구 자체가 지구과학으로 특별한 분야로 지구과학 자체로 엄청나게 지구를 연구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 완전 별개의 주제로 자리 잡은 거죠. 완벽하게 별개의 주제로 사실 지구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요, 물론. 자, 그래서 이제는 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화성으로. 지구 다음에 화성이죠. 자, 지구가 이거 화성의 사진입니다. 화성의 사진인데, 프로브라고 하는 호흡 탐사선에 찍은 겁니다. 이거. 근데 재밌게도 저 호흡 탐사선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서 한 거냐면, 이런 사진 찍은 건 대부분 다 뭐 미국이 가장 많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있고 뭐 러시아 있고 뭐 간혹 일본이 어쩌다가 좀 있고 한데 이거는 제가 기억이 맞으면 이 호흡 탐사선 화성 찍은 거는 어느 나라 거냐면 놀랍게도 아주 상상을 못하는 나라 겁니다. 어느 나라냐? 제 기억이 혹시 틀리지 않았겠죠 아마. 제게 맞으면 아랍에미레이트 걸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네. 그러니까 이 탐사선만 한 게. 어쨌든 이 화성인데 이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뻘겋게 보여갖고 이거는 이제 마르스라고 하는 게 전쟁의 신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왜 빨가냐. 그래서 뭐 한자도 불화자를 쓴 거죠. 우리말로 불별이니까 불.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건 주로 아마 이 표면이 철이 많아서 녹슨 거, 말하자면 녹슨 거죠, 쇠가 녹슨 거. 그래서 이런 밀가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밝기로 따지면은, 달 다음으로 밝은 게 밤하늘에, 지금 말씀해, 그 다음 밝은 게 금성이고, 금성 다음으로 밝은 게 목성이고, 목성 다음으로 밝은 게 바로 이 화성입니다. 모든 천체 중에서.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전 주기가 한 687이니까, 우리 따지면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 화성의 1년은 지구에서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리고 자전 주기는 1.26일이니까 뭐 지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구보다 조금 늘 정도인데. 근데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표면 온도가 영하 100도에서 한 30도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아마도 잘만 하면은 사람 살만한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잘만 하면 화성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별이, 그러니까 위성이죠. 위성이 2개입니다. 우리 지구는 달별이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달 하나인데, 그리고 수성과 금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화성은 2개입니다. 포보스하고 데이모스라고 하는데 둘 다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이 화성을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화성을 한 바퀴 돌려보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보이시죠? 화성을 한 바퀴 돌려보는 겁니다.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됐는데, 화성에 이제 무슨 화성 탐사선도 많이 보여냈고 물론 그리고 화성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살기 이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해서 대기가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지만 아주 희박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살기가 이렇게 중력고 이제 지구보다 훨씬 약하고 중력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화성이 그래도 이제 참 여러 가지 혹시 기억하시면 아주 이제 20세기 초에 그 H.G. 허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그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우주 전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었죠. 그게 화성인이 지구를 이제 침공해 들어온다는 얘기였는데 그분의 소설 중에서는 유명한 소설이 많았죠. 이게 타임머신, 시간기계에서 시간에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웠던 게 닥터 모로의 모로 아일랜드, 그러니까 모로 박사의 섬이라고 하는 모로 박사의 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섬에서 이른바 이종 교배를 해서 인간과 다른 짐승을 교배시키는 뭐 이런 문제들 다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설을 많이 썼었죠. 근데 사실 그분이 H.G. 웰즈라는 분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과학 소설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이 문화사, 이 역사의 서술을 한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작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역사에서 그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본주의 같은 게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상당히 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저작들이 많았죠. 네,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전용 노을입니다. 예, 여기 썼습니다만. 자, 2023년 2월 2일에 해넘이를 그렸습니다. 해넘이. 해가 딱 넘어간 거기에 빗살이 햇빛이 조금 비치는 거죠. 구름을 뚫고 햇살이 비치는 거 보여주는데 저녁 노을이죠. 저녁 노을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서 한 거냐? 이거는 지구가 아니라 화성의 저녁 노을입니다. 화성에서 해가 지는 걸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 탐사차로 마스 큐리오시티 로버라고 하는 화성 탐사차 화성에 보내서 화성에서 착륙을 시켜갖고 자동차를 뭐 자동차라고 할까 하여튼 거기다 떨어져서 그 차가 찍은 겁니다. 화성을 좀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고 그래서 화성에서 보면 저녁 노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역시 화성의 하늘의 구름을 찍은 겁니다. 화성 하늘 구름이고 역시 2023년 3월 18일에 화성에서 해 뜨기 직전을 찍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화성 탐사차인데 아까랑 조금 다른 차죠. Mars Perseverance 로버라고 하는 화성 탐사차가 찍은 겁니다. 화성에 이 해 뜨기 직전에 그걸 찍은 거고 그래서 지구를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참 이런 거 우리가 참 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낮을 찍은 겁니다. 화성의 표면을 찍은 겁니다. 역시 2023년 3월 20일에 아까 말했던 화성 탐사차가 찍은 거고 화성의 표면이 이렇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표면은 화석들이 암석들입니다. 암석들. 암석들? 네, 암석들이죠. 주로 암석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이 있겠지만 뭐 철분도 분명히 많이 있고 철분도 그리고 아마 뭐 실리카 같은 것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물론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미지는 화성 표면이 붉고 특히 이제 저기 큐리오시티나 이런 애들 찍은 거 보면은 지금 붉게 나오는데 사실 저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뭐 어쨌든 카메라로 쓰는 거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라고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거를 그냥 지구상처럼 그냥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얘가 화성인지 지구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에서 우리가 뭐 별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은하 사진이라든지 찍은 거 보면 대부분 채색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화성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금성을 쫙 보여드렸는데 그건 완전 이미지 채색한 거거든요. 실제로 안 보이는 거죠, 눈에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짧은 파길이나 긴 파길이가 적외선, 자외선 혹은 심지어 라디오파까지 했는데 그걸 다 채색을 했으니까 다 이렇게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마치 정확히 한 것처럼. 왜냐하면 화성의 대기가 극히 부족한데. 그렇죠.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지구처럼 카메라를 맞춰서 일반적인 세팅을 해서 찍었다고 하면 하늘은 하얘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하늘이 저렇게 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붉지 않으니까 좀 하얀, 그래도 꽤 하얗지 않나요? 비교적 하얀 것 같은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톤이 붉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그 땅이 붉은색을 황토색을 띠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대기까지 붉다는 거는 아예 그 컬러 밸런스 자체를 그렇게 맞춰놓고 찍었다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색을 그러니까 원색으로 바꿔서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역시 최 감독께서 전문가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잘 하시니까 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그래서 화성 뭐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갈 길이 멀어서 그다음에 다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각하면 목성이겠지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조그만한 행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행성이라고 에스트로이드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제가 지은 말인데 꼬마돌이 별이라고 저는 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자, 7일 동안 관측을 했더니 이게 베라 루빈 그 천문대 관측소에서 관측을 한 건데 7일 동안 관측을 했더니 무려 2,100개를 관측을 한 겁니다. 7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은 은하입니다. 은하들이 있고 이렇게 요 앞에 이렇게 점점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른바 소행성들, 꼬마돌이별들을 관측을 한 겁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 관측한 거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관측했나 하는 걸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이거를. 자, 이런 건 별이고 이런 거는 갤럭시 은하들인데 거기서 요거 하나, 여기 움직이는 게 여기 바로 이제 꼬마돌이 별 하나, 소행성 하나 찾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소행성들을 관측을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들을, 소행성들을. 전체 배경에는 별이라든가 주로 은하들이 있는 거고 가서 찾아보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개를 찾은 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걸려서 찾은 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첫 번째 날, 첫날 찾은 게 두 번째 날 1,300개, 세 번째 날 또 1,300개, 네 번째 날 1,600개 이렇게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서 이게 합쳐지면 전부 다 합치면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궤도가 있으면 여기 해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요 녀석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소행성들이 모여 있는 데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소행성, 꼬마돌이별들, 에스트로이드는 이제 뭐 이 정도로 하시겠고, 이거는 뭐 굉장히 많고 뭐 끝없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사실 계속 관측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것도 꽤 여러 개 있죠. 당연히 뭐 관측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괴물 같은 주피터, 목성이 되죠. 목성, 남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허블 우주망원경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게 거대한 이제 행성, 목성인데 공전 주기가 한 12년 정도 되고 지구를 보면 자전 주기는 보시다시피 무려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빨리 도는 거죠. 큰 놈이라서 아주 빨리 도는데 자, 여기는 이 녀석이 이제 여러 가지 워낙 크니까 행성의 왕처럼 크니까 여기에 달별들, 위성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몇 개나 거느리고 있느냐? 현재 알려진 게 97개입니다. 이것도 알려진 거고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알려진 거. 근데 이 중에서 유명한 게 갈레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목성을 관측을 해서 갈레이가 망원경을 자기가 만들어서 목성을 관측해서 위성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은 위성을 우리가 갈레이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갈레이 달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것이 세 개인데 가장 큰 놈들 하나가 이오고 하나가 오이로파, 유로파, 하나가 칼리스토. 이 세 가지, 칼리스토 아니죠. 가니메드 이렇게 세 가지죠. 죄송합니다. 칼리스토는 칼리스토도 찾았죠. 맞아.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 다음에 이오, 그 다음에 유로파. 이렇게 네 개를 찾았죠. 네 개를 찾은 게 갈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놈 네 개입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 이 목성이라는 놈은 이제 금성 다음으로 밝은데 밤하늘에서 이거는 어떤 성분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그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다. 근데 내부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가장 내부에는 핵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건 아마도 암석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고 아직까지. 근데 그 주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목성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이렇게 암석 같은 게 있고 이 주위에 상당 부분이 이 수소인데 수소가 이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굉장히 세서 아주 굉장히 쫄아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이 강해서 아주 압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 수소가 어떤 형태로 있느냐. 놀랍게도 수소가 이렇게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있을 텐데, 액체 수소. 액체 수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압력을 하면 액체가 되는데 그 액체 수소가 압력이 워낙 커서 수소가 금속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금속.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통한다는 얘기죠, 수소가. 워낙 압력이 커서 수소가 찌부러져갖고, 정말 찌부러져서 전자들이 거기 좀 나와갖고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속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심해하게 되면은 수소가 무려 고체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되면은
고체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는 아마 대부분 액체 수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체 수소. 액체로 수소가 있을 거고 그게 금속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이제 대기가 크게 있는데 이 대기라고 하는 건 이 대기가 굉장히 두껍게 있는 거죠. 이 대기는 대부분 수소하고 뭐 아마 힐륨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은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구름이죠. 사실 구름인데 구름의 성분은 아마도 NH4.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주성분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암모니아학은 암모니아 화합물들, 암모늄 뭐 이온 화합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은 예. 온도는 굉장히 낮고 온도는 낮죠. 저기는 핵융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핵융합 일으키려고 하면은 말하자면 양성자 두 개가 뭉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양성자끼리 아주 강력한 그 전자기 반발력, 쿨롱 힘이라고 하는 서로 미는 힘을 이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그걸 뭉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엄청난 에너지를 주거나 그래서 온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주거나 하여튼 뭐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만큼 커야 되는 겁니다. 목성은 아직까지 택도 없습니다. 아직은. 목성 정도는. 그러니까 목성이 이제 별이 될 수 있지 않았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직 훨씬 모자랍니다. 거기 되기는. 별이 되려고 하면 말하자면 핵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중력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한 10배 정도가 모자랄 겁니다. 최소한 10배 내지는 최소 10배 내지 100배 정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더 커야 중력이 더 커져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스스로 그러니까 항성 중에 지금 태양계에 있는 해보다도 작은 항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한계선이 한계선이 그러니까 해가 목성의 한 10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선이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성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10배에서 100배 사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계선이. 제가 그 정도였던 거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게 아마 한 목성의 10배 정도가 됐었으면 별이 됐을 텐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도 별이 될 수 있어 하고 희망을 가져도 별의 순간이 올래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여기서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뭐냐. 요거죠, 요 놈. 우리가 거대 붉은 점이라고 부르는 한자어로 대적반, 영어로는 Great Red Spot입니다. Great Red Spot. 요 놈이 있잖아요. 요게 하나 딱, 이거 뭘로 보이나? 그럼 어떻게 보면, 얼른 보면 좀 눈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알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그 구름의 결국 폭풍지대거든요. 뭐 비유하자면 태풍 같은 겁니다. 엄청난 태풍인데, 이거의 크기가 얼마냐? 저 크기가 지구보다 큽니다. 지구보다 크거든요. 저 크기가. 지구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저것이 시계의 반대 방향에 돕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리고 그 한 바퀴 도는데 6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잘? 여기 그레이트 레드 스팟 저 거대 붉은 점 대적반이라는 놈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에 도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됩니다. 이게 보이죠? 1호가 찍은 거죠. 지구보다 큽니다. 지구의 한 1.3배 정도라고 보통 대략 이 지름이 지구 지름의 한 1.3배 정도. 근데 저 녀석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적어진다고 합니다. 조금씩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측을 여러 해 동안 해보면 조금씩 좀 작아졌다고 합니다.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아직도 지구의 한 1.3배 거의 될 겁니다. 아직 1.2배, 1.23배 아직도. 자, 그러면 목성을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죠. 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그래도 좀 보실까요? 계속?
이거는 주노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찍은 겁니다. 2011년에 발사를 해서 여기 도착한 게 2016년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탐사를 쭉 했습니다. 목성 탐사를. 보시면 거기서 보내온 겁니다. 진짜 생생하게 찍은 거죠. 목성을. 네,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자료죠. 이건 정말 진짜 찍은 겁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여기 딱 지나가죠. 목성에서는 물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목성의 위성이 워낙 많은데, 그 큰 놈들은 큽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갈래의 위성들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예.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예, 것 보고 있는 같은데 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지하에 물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예, 물이 있으니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 알 수 없죠, 사실.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생산 사진 찍은 거. 영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찍은 느낌은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쭉 이어 붙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찍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양이 너무 많아서 아마 띄엄띄엄 찍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 탐사선이 주노가 이게 움직이면서 가면서. 다시 이제 자 이제 대적반이라고 하는 놈이 참 대단하게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이클롭스처럼 생겼잖아요. 도마뱀 등딱지 같은 느낌. 네. 그러면 이제 목성을 이제 떠날까 합니다. 목성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죠. 이제 목성을 떠나겠습니다. 이제. 이런 행성들은 언제 생성됐어요? 태양계가 지구랑 거의 비슷할 때 같이 생성돼가 한 50억 년보다 조금 덜 전에 한 45억 년, 한 48억 년, 50억 년 그 정도 추정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성입니다. 토성하면 보시다시피 이게 고리가 아주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토성의 고리가 아주 휘황찬란해서 이거는 조그만한 망원경으로도 보입니다. 이 토성의 고리가 웬만한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샀던 아주 정말 별볼로 없는 망원경이었는데 그걸로도 이제 토성의 고리는 이제 보여서 놀랐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우주망원경으로 본 이제 토성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시광선이가 보이는 빛을 찍은 게 아니라 넘빨강,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 이른바 근적외선이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근적외선을 찍은 겁니다. 그 모양을. 근데 이게 보시면 흥미로운 게 금방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보시면 이제 이 토성은 공전 주기가 한 29년 정도 되고 자전 주기는 10시간이니까 굉장히 빨리 자전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달별, 얘가 갖고 있는 위성이 몇 개나 될까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몇 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네하고 그다음에 엔셀라두스라든가 테디스 이런 것들 여기 토성의 위성들입니다. 여기 토성의 달별인데 토성이 몇 개를 갖고 있느냐? 현재 알려진 거가 몇 개냐? 몇 개쯤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게 관측한 게 토성의 달별 그냥 재미로. 아까 목성은 97개였었죠. 토성은 몇 개나 될까요? 토성은 몇 개? 아니 벌써 여기 3개는 그렸는데 3개는. 토성은 몇 개냐? 274개입니다. 알려진 것만 현재. 엄청나게 많죠.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목성이 2배. 예, 근데 물론 둘 다 알려진 것만 그런 거니까 작은 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관측할 수가 없는 것들은 어려운 거. 저것들이 위성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운석들 좀 큰 게 잡힌 게 아닐까요? 저 소행성 때에서 저 띠에서 예. 좀 큰 것들이 튀어나가 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달 사이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잖아요, 다. 뭐 작은 것들도 많죠. 야, 근데 운석하고는 다른 게 운석이면은 운석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별동이죠. 별동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성에 거기 부딪혀 갖고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크기와 관계없이 일단은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 궤도를 갖고 도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중요한 지적하신 게 여기 토성의 띠라고 하는 거, 고리. 이 고리를 보시면 고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고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쭉 있는 건데,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요새도 하시나요? LP판 아시죠? LP판 이게 그 디스크 LP판의 홈처럼 계속 이게 있는 건데, 꼭 그런 모양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C링, 뭐 B링, A링 나오는데 그거만이 아니라 여기 F링도 있고 앞에 D링도 있고 링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약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살짝 그걸 우리가 카시니 그 디비전, 카시니 우리말로 보통 카시니 틈이라고 합니다. 카시니 틈, 카시니 간극.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 또 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요것들이 뭐냐면 이것들 사실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아주 조그만한 위성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조그만한 그 위성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근데 이 고리가 보시면 이제 이 고리를 다시 찍은 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카시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릴 거는 그 우주 망원경이 찍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카시니 탐사선이라고 해서 정말 토성에 가서 찍은 겁니다. 근처에 가서.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이건 2004년에 찍은 건데,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줄여서 카시니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여기 카시니 그 간극이 있으니까 이걸 찍은 거고, 이거를 이 고리를 쫙 조사를 했습니다. 고리를 아주 생생하게 탐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고리를 아주 정밀하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D,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순서가 이제 D, 여기가 D가 조그맣게 희미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링, C 고리, 그 다음에 B 고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고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 고리 마지막으로 있는 거고, 이렇게 쭉 보이죠. 여기에 카시니 그 간극이 있고, 뭐 여기 이제 갭이 있고, 여기 갭들이 좀 있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한 거니까 정말로 뭐 LP판 아주 보여주는 거죠. 아주 대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다 관측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네. 대단하죠, 진짜. 왜 저게 그 저런 띠를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토성 가서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사실은 고전역학의 그 그러니까 비선형 동역학이라고 케오스라고 하는 카오스죠. 혼돈. 그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좀 분석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뭐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틈들이 어떻게 생기냐 하는 것들은 사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자전이 아니라 이건 공전이겠죠. 얘들은 사실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다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거 보시면 여기도 딱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리가 있는데 이게 토성이겠느냐?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해왕성입니다. 사실은 이 고리가 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성도 있고, 그러니까 목성형 그 행성은 다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토성처럼 멋지지가 않죠. 좀 시원찮죠, 보시면. 그래서 안 보이죠. 아주 좋은 망원경, 엄청난 망원경 아니면 못 보죠. 안 보입니다. 이것도 제임스 웹 아까 우주 망원경이 본 거지, 지상에서는 이렇게 못 봅니다. 사실 지상에서 안 보이죠. 사실 잘. 우주 망원경이 본 거고. 그래서 본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잠깐 보여드렸고, 이거보다 먼저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천왕성이지 않습니까? 천왕성은 고리가 말하자면 이제 이 해왕성보다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천왕성의 고리를 보시면, 천왕성 고리도 사실은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인데, 이제 우라노스 13개의 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11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왕성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다 토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조금 전에 해왕성도 다 이렇게 옆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렸느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원래가 이렇습니다. 이 천왕성이 놀라운 게 뭐냐? 놀라운 게 뭐냐면 천왕성은 공전주기가 84년인데 자전을 옆으로 누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 여기 해가 있으면 자 여기 이렇게 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보면 여기에 갔었을 때 지구라든가 나머지 대부분 다 지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하고의 공전면이 있을 때 공전면에 수직으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축이 공전면에 수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공전하는 면이나 자전하는 면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근데 물론 정확히 같지는 않고 살짝 기울어져 있죠. 지구 같으면 되게 한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울어져 있어, 살짝 기울어져 있어. 똑바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 같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행성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수성, 금성, 뭐 화성, 뭐 목성, 토성 다 비슷한데 조금씩만 기울어져 있지. 근데 놀랍게도 천왕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놀랍게도 얘는 이렇지 않고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지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전하는 방향을 공전하고 그다음에 자전하고가 완전히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전축이 공전면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홈 따라 굴러가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딱. 그게 좋은 비유네.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고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축이 이 모양의 수직으로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수직으로 여기 자전축이 있습니다. 자전축이 수직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느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쪽이냐? 네, 이쪽으로. 그건 제가 지금 회전면이. 그건 뭘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지 예.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도는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좋은 지적하셨네요. 그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임스 웹이 저를 찍을 때 예. 그러니까 사실 우주에서 상하 좌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쪽에서 보는 방향을 찍은 거죠. 왜냐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천왕성보다는 안쪽에 있거든요. 예. 우리 쪽에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이 말하자면 지구에서 보는 방향 혹은 해에서 보는 방향에서 반영을 찍은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기하게 생겼네. 저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자전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흥미로운 게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극지방은 42년 동안이 84년이 주기니까 40년간은 낮이고 42년간은 밤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래서 하루가 바로 한 해입니다. 하루가 한 해. 하루가 한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가 한 해. 맨 낮밤이 바뀌면 하루가 되는 거니까 낮이 밤이 되다 다시 낮이 되려면 84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바로 한 해인 거죠. 바로 이건 흥미롭죠. 그게 지구에서 84년. 그러니까 아주 묘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행성, 태양계의 여러 가지 행성들, 떠돌이별들도 보면 이게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하얗고 여기 하얀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정체가 뭔지를 사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죠. 지금 동그랗게 무슨 CG로 만든 것처럼 유리구슬 찍어놓은 것처럼 예. 그렇게 된 게 저게 하얀 게 뭔지 모른다고요? 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 이런 데서 막 나타나고 얘 가을철에 되면 사라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고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바뀌는데 정체가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반대편에 저렇게 빛나는 부분도. 예, 그래서 빛나는 부분 같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아직 뭔지 정확히. 이게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LED 조명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찍었는데 그러네요. 이게 행성인데 저렇게 찍힌다는 게 되게 이상해요. 예, 이상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얘는 스스로 빛낸 건 아니고 결국 햇빛을 받아서 반사한 건데 결국은 근데 뭐가 성분이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게 예? 띠는 띠는 띠고 뭐 이건 얘는 얘죠. 그러니까 이 띠들이 사실은 이게 성분들이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성 같으면은
말하자면 성분들이 얼음 조각들이 많고 그래서 빛을 잘 반사해서 우리가 빛나게 보이는데 얘네들 띠는 얼음 조각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시커먼 띠 같은 건 아마 더 탄소 조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들, 이렇게 흑연 같은 거 여러 가지 같은 성분들 그런 뭐 그런 그 암석 조각에도 있겠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확히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쪼가리들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얘네들 공존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위성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마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지금 예. 우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셈이죠. 저 뒤편에 있는 하얗게 저기 빛이 딱 빗망울처럼 생긴 거는 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 요거요. 그게 해일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각도가? 해는 아니겠죠. 해는 아닐 텐데 아마 위치가 제 생각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해가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여기 이 천왕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딱 여기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도 아마도 그럴 테니까 뭐 여기 뭐 어디 딴 데 있었 여기 어디 뭐 여기쯤 있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햇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비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문제일 수는 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 예. 아마 그러니까 아마 거꾸로 이쪽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비치니까 요 끄트머리 요 끄트머리 좀 밝은 거 아닐까 뭐. 그러니까 지금 보는 퍼스펙티브가 달라질 정도로 제임스 웹이 멀리 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얘가요? 네. 아니 그렇지만 글쎄요. 아니 그렇지만 뭐 얘가 있는 데가 지금 라그랑주 점에 있으니까 하여튼 천왕성보다는 안쪽에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뭐 글쎄요. 각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죠? 예, 만들 수는 있겠죠, 아마. 각도가 다르니까. 예. 하여튼 뭐 예, 전체 정확한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사실 뭐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사실. 천왕성은 그냥 파란색 해가지고 그 파란색도 처음 잘못된 거라고 잘못 알려져가지고 기정사실처럼 됐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저렇게 생긴 건 처음 봤. 충격적인데 저거. 아니 그래서 이것도 저도 그러니까 보통 천왕사지랑 확 다르죠. 하여튼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외계 정말 외계 뭐 멀리 있는 은하들 이런 사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그건 앞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들을 놀라운 사진들이 있나 하는 건.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천왕성하고 6개 위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천왕성이고 이게 천왕성이죠. 이게 그다음에 6개 뭐 에리얼, 뭐 푹, 그다음에 미란다, 움브리엘, 티타니아, 오베론 이런 게 다 천왕성 위성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6개 위성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데 천왕성에 지금 알려진 게 모두 27개라고 합니다. 위성이 27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작고 뭐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고 여기 좀 큰 거 잘 보이는 게 6개가 여기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뭐 뒤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은하입니다. 은하. 이런 대부분 은하들이죠. 은하들. 은하들.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이 찍은 이것도 물론 제임스 웹이 찍은 거고 이게 보인 빛 찍은 게 아니라 지금 니어 IR 그러니까 이제 근적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넘빨강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컬러들은 새로 코딩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천왕성 넘어서 더 뒤에 배경에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까지 같이 이렇게 보이게 찍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천왕성까지 갔으면 이제 태양계를 거의 다 나간 겁니다. 거의 다 이제. 아까 지금 해왕성 미리 말씀드렸고 명왕성이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다시 태양계를 다시 정리를 해서 태양계 지도를 한번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태양계 지도를 한번 중요한 거 다 살펴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태양계 지도입니다. 해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를 지금 그린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 해입니다. 여기 해 보이시죠? 해. 가장 왼쪽에 해가 여기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여기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그 해왕성, 그렇죠. 여기 천왕성은 안 그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이제 명왕성이죠. 퇴출된 명왕성, 플루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로그 눈금으로 그렸을 때 로그 눈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2배, 그러니까 여기 지구까지 거리를 1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1이라고 하는 게 해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1이라고 치자는 겁니다. 그 1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AU라 그래서 Astronomical Unit, 그러니까 1 천문단위라고 합니다. 천문단위. 이 천문단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얼마냐면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라서 되게
1.5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지구와 해 사이의 평균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천문 단위라고 말하고 약자로 AU라고 씁니다. 1AU라는 건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해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1이라고 놨습니다. 1천문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1천문.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여기에 2배가 되는 거가 2가 아니라 10입니다. 10. 그러니까 10천문 단위. 다시 말하면 15억 킬로미터죠. 15억 킬로미터가 여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3배가 되면 이거는 100배. 다시 말하면 150억 킬로미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면 이거는 1000배. 그러니까 1500억.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끔. 그걸 우리가 로그라고 그러죠. 로그 눈금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머니까 이걸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그리려면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배가 갈수록 실제로는 거리는 2배가 아니라 1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지도를. 자, 그러셨을 때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명왕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왕성까지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양계가 쫙 펼쳐지는데 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데 이걸 좀 다시 여기다 쓰면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왕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행성이 아니라 외행성, dwarf planet, 우리말로는 잔떠돌이별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까지 거리가 얼마냐? 해부터 명왕성까지 거리가 대략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9수니까 60억 킬로미터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카이퍼 띠라고 합니다. 카이퍼 벨트, 카이퍼 띠라고 하는데 여긴 주로 여기 꼬마도리별이 잔뜩 있습니다. 여기에 꼬마도리별들이 아주 조그만 놈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오르트 클라우드, 오르트 구름이라고 합니다. 오르트 구름, 오르트 구름. 이게 뭐냐면 여기도 역시 말하자면 구름 같은 게 잔뜩 있는 건데 여기서 살별이라고 아시죠? 살별, 한자어로 해성. 뭐 해성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지구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하고 물론 카이퍼 벨트하고 잘 겹쳐져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딱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근원지라고 생각이 되고 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더 나가면 대개 그래서 여기 그 오르트 그 구름 이 구름까지가 여기가 대략 태양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이제 태양계가 아닌 거죠. 진짜 태양계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태양계 바깥으로 가면 무슨 얘기냐면 해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별이고 거기서 아예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이제 해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별로 안 받는다. 그러면 다른 별이 이제 거기 나타날 텐데 그 다른 별이 뭐냐? 그 다른 별이 뭘까요? 그 별이 바로 요 별입니다. 여기 있는 별. 이게 바로 해에서 가장 가까운 해 말고 다른 별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타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센타우리라는 거는 이게 별자리 이름인데 켄타우루스 자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알파를 붙인 건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말합니다. 그 별자리가 가장 밝은 별인 게 별인데 이게 흥미롭게도 이게 사실은 바이너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겹별입니다. 겹별. 두 개 별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겹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옆에 이제 거기에 프락시마 센타우리라는 게 있는데 요게 바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지구상에서 혹은 해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고 얼마나 떨어지냐 지구로부터 혹은 해로부터 4.25 광년 4.25 광년이니까 1광년이 뭐냐 LI가 라이트 이어에서 광년인데 1광년이 얼마가 되느냐 대략 10조 킬로미터입니다.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서 해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얼마나 떨어져 있냐 대략 42조 정도 42조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긴 멉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알파 센타우리가 가장 밝은 그 옆에 조그만 거 이것이 바로 프락시마라는 게 가장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락시마라고 부르는 별이죠. 그래서 이제는 태양계를 이제 다 벗어나도 되겠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제 벗어나는데 마지막 벗어나기 전에 그래도 기념으로 뭘 해야 될까요? 태양계 벗어나기 전에 기념으로 창백한 푸른 점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창백한 푸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65km 대략 명왕성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명왕성 정도 위치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돌려서 찍은 겁니다. 한번 이게. 그래서 찍어서 보시면 1990년에 찍은 건데 그게 굉장히 흐리고 그런 거를 30년이 지나서 기념으로 그걸 보정을 해서 리마스터링을 해갖고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점이 여기 있다. 우리의 고향이다. 바로 우리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들어본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신념, 독단,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비겁하니,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 타락한 정치인, 슈퍼스타, 최고 지도자,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여기 햇빛 속에 떠있는 먼지 티끌 위에서 살았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잠깐 차지하려던 수많은 정복자가 보여준 피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우리 작은 세계를 멀리 찍은 이 사진보다 인간 오만함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거다. 이는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유일한 고향인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다. 이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라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칼 세건이라고 많이 아시죠?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칼 세건이 그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거고, 이 촬영을 한 것이 칼 세건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원래는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사에서는. 그래서 돌려서 찍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번 돌려 찍어서 정말 이 사진을 남긴 거고, 이 상백한 푸른 점, 이게 바로 우리 지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상당히 저는 하여튼 감동적이라 이걸 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건 숭고함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우주 전체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지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지구의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한 점밖에 아닌 건데, 거기 한 구석을 차지하고서 그걸 조금 더 차지하겠다, 무슨 뭐 그린란드까지 차지하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게 얼마나 어리석고 참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죠. 사실은 어리석과 미련함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그 폭력을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인데, 좀 인간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주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도 포함됩니다. 사실은 이런 이유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나라의 자료입니다. 자료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 왕조의 관상감에서 한 자료인데, 뭐 한문을 이제 짝 써갖고 제가 한문을 이렇게 쓴 걸 뭐 제가 잘 한문 실력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성변, 그러니까 단자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거를 번역을 하면 한문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3월 10일 신묘 밤 오경 8후 이후에 혜성이 허수 별자리, 우리가 지금 별자리가 88개를 쓰는 게 전부 다 이제 서구에서 쓴 걸 하는데, 우리도 원래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냥 고유한 별자리가 그러니까 견우직묘도 아시겠지만 북극성 이런 거 다 우리 고유 별자리가 있었는데, 북두칠성 다 서구 이제 그걸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 보니까 혜성이 이유 별자리 위에 있었는데 북극에서의 각거리는 116도였다. 혜성의 형태나 색깔은 어제와 같았다. 꼬리의 길이는 1.5톤이 넘었다. 이런 식의 상당히 상세하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이걸 계속 관측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1759년에 바로 그렇죠. 헨리 혜성, 헨리 살별의 관측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를 비롯해서 우리 고려, 그다음에 특히 고구려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우리가 이 관측, 천문 관측 기록이라는 게 놀랄 만큼 상당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관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측 기록도. 저기 점 찍어놓은 데 사이에 그려놓은 게 난치듯이 그려놓은 게 이거요. 한례성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 꼬리- 이게 별자리. 예. 이게 별자리입니다. 이게 꼬리 좀 신수- 긴 거, 예, 이게 이쪽에 짧은 거. 예, 이게 한례성입니다. 이거가 날짜가 다른 거죠. 예. 날짜가 다른 거. 그렇습니다. 대단한 양반. 네, 대단하죠. 아니 우리의 기록 문화는 정말 놀랍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보면 세계에서 이런 기록을 상세한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록 문화가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게 해방이 되고 하면서 이상하게 막 뒤틀리고 뭐 군사정권 되고 뭐 미국의 앞잡이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망가진 거죠 완전히. 원래 우리가 정말로 문화의 수준이 엄청나다고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가끔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의 깊이를.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제 태양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계 가장 바깥에 프락시마라고 하는 알파 센타우리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다음 시간부터 그 파노라마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주의 파노라마를. 오늘로 이제 태양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 예. 그러면 뭐 일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주가 광대한 우주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 눈앞에. 그걸 기대하시도 되겠고. 오늘은 그럼 이걸로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